전에 일본 출장 시 후쿠시마에서 일본인 직원이 관사에 혼자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갔는데 영하 10도 이하인데도 난방이 없습니다. 고다스라는 덮개를 덮고 무릎만 들어가는 테이블과 두꺼운 이불과요. 아침에 일어나니 방에 있던 물이 얼었고 혹 부잣집에는 소형 온풍기가 있는데 거의 사용 않고 여성은 한국인이 겨울에 집에서 반팔을 입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성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게 되는데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일본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재 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 나남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도쿄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 된 후 학교에서 친해진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정지은입니다. 유학을 온 친구인데 처음에는 조금 차가워 보였지만 같은 수업을 듣다가 친해졌는데 자기 할 일을 잘 해내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지만 정이 많은 일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성격이었어요. 일본 사람들끼리는 친해져도 서로를 챙기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은이는 제가 아파서 수업을 빠진 날에도 저를 위해 배운 내용과 과제를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줬어요. 외국인인데 오히려 일본 사람인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지은이와 깊이 친해졌어요. 지은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의 추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지은이는 도쿄가 서울보다는 안 춥기는 한데 집은 너무 춥다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겨울에 집에서 반팔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된다면서 그런 게 가능하냐고 이야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양말에 두꺼운 옷은 기본이었거든요. 지은이는 이번 겨울방학에 꼭 한국에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여행도 가고 싶고 지은이의 말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서 저도 재미있게 보기는 했지만 실제 한국은 어떤지 알 수 없었어요. 이번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저는 한국으로 여행하게 됐어요.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가까웠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겨울을 느낄 수 없게 내부가 따뜻했어요. 공항에 엄청난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고선 제가 상상한 한국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를 하는 곳도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타고 온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줄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인천공항 안에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짐을 찾아서 출입국장 밖으로 나가자 지은이가 나와 있었어요. 헤어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지은이와 저는 공항에서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지하철은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탄성을 질렀어요. 계절이나 눈과 비 등 이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의 제한 없이 서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지은이의 도움으로 교통카드를 사서 지하철로 내려갔는데 저는 스크린 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도 스크린 도어가 있는 역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전면이 유리로 멋지게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역에 다 스크린 도어가 있지도 않아서 가끔 지하철 추락 사고가 나거나 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라니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좌석 간격도 적당하고 손잡이도 잘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가 말도 안 되게 청결했고 난방이 잘 되어서 너무 따뜻했어요. 의자에 앉아 의자까지 따뜻해서 너무 놀라서 지은이에게 말했더니 지은이는 웃으면서 한국은 지하철 좌석도 난방이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는데 일본이었다면 나가서 다른 노선으로 가야 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갈아타는 곳이 표시된 곳으로 가자 바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우리는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정말 듣던 대로 한국의 겨울은 너무나 추웠어요. 바람까지 불자 너무 추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추운데 집은 얼마나 더 추울지 겁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지은이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지은이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서 너무 놀랐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엄청 고층의 건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안에는 헬스클럽도 있고 카페도 있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가서 지은이가 번호를 누르자 입구의 문이 열렸어요. 입구마다 보안이 철저한 모습을 보자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로 가자 1층에 이미 엘리베이터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놀라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부드러웠습니다. 집 앞에 갔더니 도어락이라는 시스템으로 지문을 인식하자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너무 편해 보여서 부러웠어요. 일본에서는 고급 맨션이 아니면 아직도 열쇠로 문을 여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열쇠를 잊고 나와서 다시 집에 들어가거나 열쇠를 잃어버리면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해서 불편했어요. 게다가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열쇠를 안 쓰는 도어락이란 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한국은 정말 편해 보였습니다. 밖이 너무 추웠는데 지은이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따뜻했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 지은이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반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집처럼 편하게 있다가 가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은이의 집은 높은 층수라서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보였는데 야경이 너무 멋졌습니다. 지은이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방의 바닥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냐고 지은이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온돌이라는 시스템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바닥을 데워서 집에 난방을 한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벽에 붙은 에어컨에서 온풍과 냉풍이 다 나오는 시스템이라서 한국처럼 이렇게까지 집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벽도 너무 얇고 창문도 하나만 있어서 새벽이 되면 창문에 물이 너무 많이 맺혀 있어서 늘 추웠고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집은 벽도 춥지 않고 창문도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집이 부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지은이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저는 차려놓은 음식에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꽤 큰 식탁이었는데 식탁 가득하게 음식이 있었어요. 지은이의 부모님은 손님이 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누군가의 집에 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지은이 부모님께 몇 번이고 감사하다 말씀드렸고 지은이는 한국은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게 문화라고 말해줘서 놀랐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저는 평소보다 과식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위해 바닥에 이불을 깔아줬어요. 샤워하고선 이불 위에 같이 누웠는데 정말 바닥이 따뜻해서 집에서 반팔을 입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집에서 양말을 신을 필요도 없었고 정말 따뜻해서 밖이 엄청 추웠는데 한국의 집안은 여름 같았어요.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포근한 느낌의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겨울에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잔 게 얼마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홍대에 놀러 갔어요.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했는데 나가자마자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딱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자마자 난방이 되어서 따뜻해졌어요. 한국 지하철 또한 밖의 추위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걸 넘어서 덥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시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홍대가 유명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에서 나와 거리로 들어서니 각양각색의 개들과 카페, 레스토랑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 그리고 벽화와 예술 작품들이 보이는 신기한 곳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홍대의 유명한 맛집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유명한 음식인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지만 일본에서 지은이와 함께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에 반해서 그때 이후로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너무 매우면 김밥을 한 입 먹으며 즐거운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에는 홍대의 쇼핑 거리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올리브영이었어요. 한국 화장품이 유명해서 요즘은 일본에서도 직접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가게에서 판매하는 만큼의 화장품은 없었습니다. 지은이와 가게에 들어가서 정말 여러 화장품을 테스트해보고
그동안 써보고 싶었던 립스틱이나 파우더 등 화장품을 잔뜩 샀어요. 특히 다양한 마스크팩이 싸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대에는 예쁜 액세서리 가게도 많았고 옷 가게도 너무 예쁜 디자인들이 많아서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거리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며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온 것 같았어요. 추운데도 홍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닭강정이라는 음식을 사 먹었는데 작은 컵 안에 한 입 크기로 닭고기가 들어 있었는데 달콤하면서 조금 매콤한 게 자꾸 손이 가는 간식이었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홍대 여러 곳을 구경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네컷 사진이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이와 함께 다양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프린트되어 나온 사진을 보고선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녁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가게로 갔어요. 삼겹살을 시켰는데 김치며 상추 같은 채소가 잔뜩 나와서 놀랐어요. 일본은 이런 건 따로 돈을 내고 시켜야 했는데 지은이가 한국은 고기를 시키면 같이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점원분이 불판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직접 구워주셨고 한쪽에는 김치도 올려서 구워주셨어요. 점원분은 진짜 친절하게 일본 사람인 저를 위해 일본어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지은이가 상추에 싸서 고기를 먹는 거라면서 직접 싸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크게 입을 벌리고 쌈을 먹었는데 채소와 고기의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조금 느끼한 것이 있는데 야채가 느끼함을 잡아줬습니다. 게다가 구운 김치라는 건 정말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맵다기보다 달콤한 맛이 나서 고기랑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음식도 맛있고 양도 많이 줘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삼겹살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서 일본에 가서도 생각이 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눈이 잘 안 내려서 저는 신기하게 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눈이 쌓이면 내일은 잘 돌아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역시나 눈이 엄청나게 쌓여서 세상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것과는 별개로 교통이 마비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자 도로와 길은 눈이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지은이한테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도로가 깨끗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한국은 이럴 때면 새벽에 미리 다 치운다고 알려줬어요. 너무나 빠르고 깔끔하게 치워져 있는 도로 덕분에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기로 한 오늘의 목적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버스 정류장에는 모니터가 달려 있었는데 몇 분 후에 버스가 오는지 표시가 되고 있었어요. 일본의 정류장은 정류장 표시밖에 없는 곳이 많았거든요. 의자도 있고 노선도도 유리에 붙어 있었어요. 지은이는 추우니까 의자에 앉자고 했는데 저는 의자도 차가울 것 같아서 의자에 못 앉겠다고 했더니 일단 앉아보라면서 저를 앉게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의자도 난방이 되어서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의자 옆에 동그란 부분은 올려놓으면 핸드폰을 충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최첨단 기술에 굉장히 놀라고 부러웠어요. 버스는 모니터에 온다고 돼 있는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왔고 버스 안도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버스를 타고 우리가 간 곳은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이었어요. 일본에도 온천이 있긴 하지만 일본의 온천은 도시에서 멀리 가야 있었는데 도시 안에 찜질방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우리는 찜질복을 입고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고 찜질방의 다양한 방들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소금방, 옥방, 황토방 등 다양한 방이 있었고 각 방마다 특유의 효능과 온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황토방은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뜨거웠지만 나중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찜질방 안에서는 간단한 음식과 음료도 판매했어요. 시원한 식혜와 한국떡을 맛보았는데 이색적이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구운 달걀도 하나씩 먹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공용 휴식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지은이와 저도 그 사람들처럼 매트에 누웠습니다. 다 홍대에서 산 마스크팩을 얼굴에 한 장씩 붙이고 누워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밖이 그렇게 추운데도 한국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추위를 견뎌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찜질방에서의 시간은 정말 독특하고 편안한 경험이었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완전히 이완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도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왜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직접 본 한국은 대중교통도 너무 잘 되어 있었고 일본에 비해 모든 것이 첨단이었어요. 꽤 추웠지만 일본에서는 특히 도쿄에서는 집 안이 더 추울 정도였는데 12 한국의 집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벽에 너무 추워서 깨고는 했는데 한국 집의 따뜻함은 너무 부러웠어요. 지은이와 함께한 한국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은 도시가 활기차고 재미있는 곳도 많아서 다음에도 오고 싶어졌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나미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은 겨울이 참 춥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온돌 난방 덕분에 추운 계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같은 온돌 난방이 없어서 한국보다 춥지 않은 나라에서도 춥게 보낸다고 합니다. 나나미 씨는 한국 친구 집에서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지 경험할 수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류장 의자 참 따뜻해 좋아요? 일본은 지진으로 목조 건물을 짓는데요. 그래서 춥다네요.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찜질방, 난방시설, 화장품, 지하철, 화장실 문화, 사계절이 거의 뚜렷하니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많지요?